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8일입니다. 전 기자를 지키고 있는 위원장 이종형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요번 한 주도 또 무탈하게 잘 지내셨나요? 아우 요번 주는 그래 날씨가 어느 정도 추워요. 춥긴 추워요. 근데 희한한 게 워낙 전에는 날씨가 추우면은 미세먼지가 워낙 기단의 영향 때문에 미세먼지가 되게 없고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날씨가 아주 추우면야 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추워도 지금 미세먼지가 오늘도 그렇고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요즘 미세먼지 진짜.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 호흡기가 좀 민감한 편인데 보통 다른 때는 이렇게 좀 방송 준비 때문에 좀 그런 증세가 있을 때 병원 가서 약 며칠 먹고 이러면 금세 좋아지고 했는데 요즘은 약을 먹어도 2주, 3주, 4주 막 가요. 하여튼 이게 확실히 미세먼지가 저도 맨 처음에 뭐 이랬을 때 그게 호흡기에 뭐 얼마나 그러겠어. 근데 저는 피부로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 여러분들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여러분들 전화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요즘 주식하시면서 뭐 신나시는 분도 있고 또 약간 불안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신나서 뭐 나 전화 안 할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으신 거고 근데 만약에 전화 한번 해볼래 하면은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013-3366에 8288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는 대신 생방송 시간 중에만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래요. 요즘 전화 다른 때보다는 요즘이 그래도 비교적 더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불편함 없이 그냥 뭐 거북함 없이 그냥 전화 주세요. 그러면 또 혹시 저하고 통화돼서 운 좋으면 전화해서 2분 그리고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도 드려요. 어떤 상품 드리느냐? 온누리 상품권 드립니다. 서울 앞인데 온누리 상품권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문자에서는 저번 주에 9020님 되셨고요. 전화해서 5118님 그리고 6126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집으로 온누리 상품권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배달될 수도 있고요. 문화상품권이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약간 상황은 틀려지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약간 이 상품권 배달이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늦어져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안 가는 적은 없으니까요. 꼭 갑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떤 분이 전화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저도 준비된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이 되셨나? 저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대구에 사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대구에 사신 영숙님. 전에 대구 오셨을 때 한번 뵈었습니다. 그래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나이 많습니다. 60도 넘었습니다. 60 넘으시면 한참이에요. 네. 그래요.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주식은 오래됐는데요. 자꾸 뭐, 자꾸 뭐, 손실만 봅니다. 뭔지 얘기를 해야죠. 뭐요? 손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네. 또 원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원인 없는 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원인을 못 찾고 나쁜 습관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포트를 봐도 대충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하여튼 일단은 먼저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 네. SKC 코롱 PI 36,000원에 20%고요. 예. 또 있나요? 쭉 불러주세요. 영진약품 7,200원에 20%. 예. 또 에코프로 BM 65,200원에 20%. 예. 그리고 LOT 백큐ම්. LOT 백큐. 매수가 얼마요? 16,500원에 30%입니다. 예.
일단 한번 계좌 상태를 한번 좀 볼게요. 계좌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은 대충 왜 그렇게 주식을 좀 하셨었는데 수익이 별로 안 나요, 손실이 많이 났어요 라고 하는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번 좀 다 볼게요. 오래된 겁니다. 몇 년씩 됐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요. 어, 일단은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어떤 종목이세요? 아우, LOT 백큐미 너무 오래되고, 이 손실도 크고 해서, 음, 그래요? 제일 궁금하세요? 그래요. 일단 다 1, 2년, 뭐 2, 3년 다 이상씩 네네. 되셨어요?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뭐 특별히 이 주식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덜 하셨겠네? 아, 그러면 뭐 늘 신경을 씁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근데 그럼 LOT 백큐비라는 종목에 대해서 주로 궁금해 하셨는데 그럼 LOT 백큐비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공부도 물려 있는 동안 해보셨어요? 네, 뭐, 삼성에다 진공 펌프를 납품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살 무렵에는 TV만 켜면 이 종목이 추천으로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꼭지게 물려가지고 그 후로는 뭐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해가지고 뭐 팔지도 못하고. 그래요. 이 LOT 백큐미라는 회사에 제가 일부러 지금 주봉을 켜놨어요. 근데 이거를 사신 게 아마 2017년도 뭐 그때 사셨나 봐요. 그죠? 네네네. 거의 최고가예요. 네, 최고가예요. 예, 그래요. 주식이란 거 최고가에 사셨는데 이 주식 제가 왜 이걸 하냐면 LOT 백큐ම්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반도체 장비 쪽이에요. 네. 장비에서도 뭐 하냐? 지금 말씀 잘하신 진공 펌프라는 거예요. 예, 진공 펌프. 진공 펌프라는 게 건식 진공 펌프죠. 얘네가 하는 거는. 네네. 예. 근데 그 진공 펌프라는 게 어느 공정에 혹시 쓰이는지는 아세요? 모르세요? 증착하고 식각 쪽에 주로 네. 필요해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이 회사가 기술력이 되게 좋다 막 이렇게 특히 이렇게 그 아마 사셨을 때 방송 이런 네네. 데서 이 회사 기술력 되게 좋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혹해서 사셨을 거예요. 그죠? 네네네. 왜 그러냐? 이 건식 이 진공 펌프를 하는 회사가 거의 우리나라에 없지 않나요? 네. 이 그 회사밖에는 제가 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마 예. 그럴 거예요. 저도 이 회사 옛날부터 이 회사를 제가 조금은 알았어요. 왜 그러냐? 네. 이 회사가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일 에로틱한 종목이다. 네. 아침부터 좀 이런 말이 맞을지 몰라도 시간 친구들 그렇게 불러요. 제일 에로틱한 종목은 에로틱 백큐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관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그때는 쉽게 말하면 되게 한 번쯤은 기술력이 제가 이걸 월봉으로 한번 켜볼게요. 이 회사가 전에부터 그랬는데 이 회사가 전에 옛날부터 한 번은 이 회사가 올라갈 수 있는 회사인데 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 회사에 아까도 말했지만 진공 이 펌프라는 게 이 건식 진공 펌프라는 게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이 회사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네. 다른 나라 쪽으로 따지면은 경쟁사들이 그래도 몇 개 있는 편이에요. 아, 무슨 네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을?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반도체 업황이 네. 2018년도에 재작년이죠. 네. 되게 좋았나요? 되게 안 좋았나요? 재작년에. 뭐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최고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하이닉스가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막 냈잖아요. 재작년에. 네. 기록 생각나시죠? 아, 그런데 네. 잘 보세요. 반도체 건식 진공 펌프 반도체 증착 식사 쪽에 그래도 은근히 필요한 걸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2018년도에 주가를 보실래요? 월봉으로? 네. 어때요? 아니
올라가서 잘 버티던 애가 네. 반도체 경기가 1년 내내 최고치를 찍었어요. 1, 4분기보다 네. 2, 4분기가 더 좋았고요. 2, 4분기보다 네. 3, 4분기가 더 좋았어요. 네. 막 최고치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막 영업이익을 그거 했어요. 갱신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반대로 얘는 꼬라박았어요. 주가가.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뭐 다른 뭐 몇 가지 막 이런 이유를 대지만 이걸 네. 보면서 느끼신 게 뭘 느끼세요? 뭐 느끼시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요. 이 회사가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이 회사는 지금 심각하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 아, 보는 네,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워낙은 근데 문제는 뭐냐? 2017년도에 보니까 사셨어. 최고가 찍을 때.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당연히 이런 때 만약에 샀다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안 샀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일단 사셨어. 사셨을 네. 때 아마 누구도 웬만해서는 이때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을 거고 실은 만약에 여기 샀다. 그런데 우리 영숙님이 만약에 제 뭐 누님쯤 된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야 이걸 팔아야겠니 사야겠니 이러면은 만약에 2017년도 그 시황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네. 반도체 업황이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예상을 해요? 솔직히 이것도 결과론적이지 이렇게까지는 예상 안 돼요. 근데 네. 문제는 어쨌거나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회사는 지금 심각하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증명을 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회사가 다른 거 하나를 볼게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 LOT 베큐의 재무제표예요. 작년 네. 1, 4분기부터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 4분기, 2, 4분기부터 해서 나온 영업이익이에요. 웃기죠. 네. 재작년 2018년도에 영업이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뚫고 올라갔다 그랬죠. 네, 네. 그런데 얘네 1, 4분기 매출 보세요. 1, 4분기 재작년 1, 4분기의 매출 520억이에요. 2, 4분기는 530억이야. 10억 늘었어. 이거 근데 거의 그런데요. 3, 4분기 재작년 3, 4분기 매출을 보면요. 300억으로 거의 반토막 조금 더 아, 네, 났어요. 네. 그리고 4, 4분기도 350억.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저 이해 안 되거든요. 아니 기술력이 그렇게 좋고 어마어마한데 아니 뭐 이 재작년에 막 그 엄청나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이 막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를 계속 뚫어내고 할 때 오히려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거를 한다면서 매출이 이렇게 꼬라박아요. 네.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고요. 이런데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아, 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회사를 지금도 뭐 기술력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반도체 업황이 그냥 그럴 때 그래 차라리 작년 같은 때 뭐 350억, 350억, 310억 뭐 350억 매출 알겠어. 늘지 않아도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그래 잘했어 어느 정도. 내가 그 오히려 진짜 100번 양보해서 칭찬해 줄게요. 그런데 재작년에 반도체가 역사상 최고치를 뚫어낼 때 얘는 오히려 그렇게 중요한 걸 한다면서 매출이 꼬라박았어요. 근데 이 회사를 어떻게 좋게 말하느냐고. 전 지금도 이 회사 좋게 말하는 분들 보면 궁금해요. 아니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라고 전 진짜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이런가요? 네. 답 나왔잖아요. 이미 여기 딱 보면 답 나왔잖아요. 아니 회사는 성장을 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영숙이? 아, 그렇죠. 회사가 성장을 하질 않잖아. 근데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반도체 업황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을 2018년도에도 매출이 이랬는데 오히려 줄었는데 이제 2018년 같은 그런 업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이 회사가 2018년도에도 이랬던 회사가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쭉쭉쭉? 아, 어떡하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에로틱 베큐문 글쎄 저는
지금 주가가 뭐 요즘 조금 올라온다 그래서 이 주가를 막 의미 있게 와 그럼 얘가 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건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한 40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전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슬슬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아, 네.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팔까요? 예. 그 분할 매도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우리 영숙님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그럼 어저께 거래가 좀 많고 지금 좀 올랐는데 그때 팔아야 됐을까요? 그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뭐 갑자기 꼬라박겠어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맞- 너무 걱정 뭐 이렇게 크게 막 내려가거나 그러진 예. 않을 테니까 팔 수 있는 시간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방에 다 팔지 마시고 분할로 네네. 해서 한 네.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또 네.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서 나중에 결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네. 또 팔아 그럼 한 방에 또 다 그러지 마시고 아니, 아시겠죠? 반장님 어느 정도 보입니까? 그거는 몰라요. 저 어느 정도 보는지 제 방송 보시면 전 그런 거 못 보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 매력이 있냐 없냐 이걸 여러분들이 예, 판단해야지. 예. 아, 네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제가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도 지금 영숙님 같이 아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세요. 이게 아유. 얼마 보여요? 그걸 대답을 하고 아니. 있어. 무슨 뭐 주식 아니. 뭐 주식 진짜 점쟁이 프로그램들 아니고 저는 그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이는 걸 했어요. 예. 기술적으로 어떻게 차트상 어떻게 보이는 걸 제가 했어요. 하나 중요한 얘기 할게요. 기술적으로 예. 이제 주식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 예. 주식 진짜 계좌 다 말아먹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제발 제가 왜 기술적으로 하는지 알거든요. 방송하시는 분들도 왜 기술적으로 말하는지 알거든요. 제일 편하거든요. 그게 노력 네.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주식 말아먹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네. 주식 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제발 자기가 공부 안 했으면 차라리 방송을 하지 말지 기술적으로 제발 그거 제일 공부 안 해도 되는 네. 그건 뭐 방송 준비할 것도 없어. 왜? 네.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천 종목 해볼까? 천 종목도 다 해요. 1시간 20분이면 천 종목도 얘기할 수 있어. 네. 그건 저는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아예 14,000원 정도 보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거는 좀 저는 달라고.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그거 봐야 돼요. 우리가 SKC 코롱 PI 같은 경우도 36,000원 20%인데요. 이거 네. 같은 경우는 SKC 코롱 PI도 조금만 수익 나면 나오시는 쪽으로 하세요. 아, 왜냐면 네. 얼마나 그냥 조금만 수익 나오면 예 나오세요. 왜냐하면 SKC 예. 코롱 PI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번에 네. 사모펀드한테 넘어갔어요. 사모펀드에 네. 넘어갔는데 SKC와 코롱이 주인일 때보다 지금 사모펀드한테 넘어갔을 때 과연 이 회사가 경쟁력이 더 붙을까? 저는 그건 네. 퀘스천이에요. 아, 물론 네. 사모펀드라는 데가 회사를 좋게 만들어서 엑시트하는 거, 그러니까 팔고 나오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아. 좋게 만든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과연 SKC와 이 회사 이 폴리미드라는 게 SKC와 코롱이 주인일 때보다 물론 뭐 인원들 다 인수하고 뭐 기술력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 SKC와 코롱이 주인일 때보다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건 네. 전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보면은 주가가 그런 거 발표하고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르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만 수익 나와도 지금 일단은 나오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수가까지라도 와주면 좋겠네요. 영진약품도 7,200원인데요. 7,200원 네. 매수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 오시면 네네. 예, 영진약품은 제가 뭐 몇 번 상담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영진약품은 현재 구간에서 매력이 그렇게 이 회사 매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오더라도 이거는 그냥 예, 정리하시는 쪽으로 예, 계속 그럼- 가시는 게 더 그럼 나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도 못 올 모양이죠. 글쎄요, 그런 가격 기준으로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백날 물어보셔도 제가 알아야 대답을 하는데 제가 거짓말로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걸, 그죠?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차라리 욕을 네. 먹는 스타일이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제가 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65,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이거 같은 네네. 경우에도 신규 상장 패턴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애매한데 신규 상장에서 애매한 패턴으로 하다가 지금 보시면 6만 원을 깨고 내려가서 얘는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이런 애들은요. 지금 네. 웬만하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 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아유,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호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저희는 진행되고 있고요.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광고했어요. 오늘 제가 부산을 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광고할 때는 오늘 2시 반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10분 더 먼저 땡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시 20분부터입니다. 2시 20분부터 부산 해운대에 있는 백스코 제2전시장 323호예요. 백스코 제2전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올해 이제 시장을 맞이하면서 아주 여러분들이 볼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미리 제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필요하신 분들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다음 주가 방송이 없는 건 아닌데요, 생방송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2월 1일 설 지나고 나서죠. 2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 의정부 신안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반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아이고,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아이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예, 감사해요. 올해는 뒤로 넘어지나 앞으로 넘어지나 그냥 떡떡 돈이 붙기 바라고요. 예. 네. 설 때 혹시라도 가족들하고 고스톱을 쳤어도 투고에 따따블 드시기 바라고. 아, 감사해요. 이게 최고의 덕담이래요. 설 앞두고. 네. 그래요. 네. 어산 누구세요? 청주 사는 오주현이라고 하고요. 주현. 주연님 반갑습니다. 네, 주연님. 네, 반가워요. 예, 연세가 50대 후반이요. 주식 경력은?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하다 안 하다 뭐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네. 동네가 어디라고요? 청주? 청주. 요번에 청주는 하이닉스 크게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집 옆에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 엄청나게 크게 하이닉스 요번에 또 뭐 해가지고 나왔다며 뭐 길이 공식 길이 공장 안으로 통하는 길이라며요. 맞아요? 근데 지나가만 봤죠. 모르겠어요. 크기는 그래요? 엄청 커요. 예, 그렇다 그러대요. 예, 네네. 그래요. 일단은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SK 케미칼 네. 83,000원에 40%고요. 예. NHN 예. 73,500원에 15%요. 예. 이렇게인가요? 네, 다른 거 많은데 그냥 이것만 부탁드려요. 그래요? 뭐 그런 여기에서 부탁할 거는 뭐 딱 봐도 저거네. 거시기네. 그죠? 예. 그 거시기가 맞겠죠? 그래요. 일단은 먼저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보고 그래요. SK케미칼 83,000원. 저희 방송을 아주 열심히 보시진 않나 봐요. 아니요, 열심히 봤어요. 봤는데 왜냐면 단장님이 SK 케미칼을 그때 살 당시에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제가 이제 네. 제가 추천을 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83,000원에 제가 SK케미칼을 그랬다고요? 아니 제가 눈여겨봤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반대로 방송 보셨구만. 그래요? 제가 SK케미칼 내려와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 뭐라 그랬어. 얘 기본 한 번은 간다. 뼈값은 한다. 대형주는. 그래서 SK케미칼 계속 상담할 때마다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한 번은 올라올 거다. 기본 뼈값은 한다. 그래서 오히려 올라왔는데 이때 제가 이때 이걸 좋게 얘기해요 계속? 이거 완전 정반대로 해석 보셨네. 죄송해요. 제가 그럼 잘못 생각했나 봐요. 어이구. 근데 지금 다시 그때 못 오히려 쭉 보세요. 팔았어요. 저는 SK케미칼 내려와 있을 때 이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실 때마다 이 회사 기본 뼈값은 할 겁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래도 한 번은 그래서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올라옵니다. 계속 얘기 드렸는데? 어이구.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
저 해석을 반대로 했으니까 이때 했구만. 제가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쏘으면 주식 사라 그래 말라 그래. 아무리 좋아도 아,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못 살았어. 못 살겠어요. 그래요. 이게 주가라는 게 그래요. 이 주식이라는 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편집해서 들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반대로 알아듣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놀래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럼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왜 자기가 듣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좀 우리가 고치도록 노력은 해야 돼. 그죠? 그런데 맞아요. 이 주식이라는 게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보셨지만 알겠지만 제가 SK케미칼은 계속 내려와 있을 때도 그래도 한 번은 올라붙을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던 이유가 대형주는 개별적으로 틀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개별주는 잘못해서 떨어지면 언제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진짜 상장 폐지가 요즘은 상장 폐지 거의 안 시켜요. 웬만해서 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주가가 거의 뭐 5년 10년이 돼도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형주들은 보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이유를 뭐 재료를 만들든 뭔 일을 만들든 이렇게 저도 주식에서 20년 이상을 해보니까 뭐를 만들어서라도 거의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어쩌다 한두 번씩 있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제가 저번에 한번 상담했는데 저희 방송 많이 보셨으면 아는데 어떤 회사가 그렇게 못 올라오는 회사 있어요? 그래, 기억이 없네. 없어요? 네, 저희 네. 방송 잘 안 아니, 보시는 제가, 네. OCI. OCI, 맞아요.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못 올라왔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대형주들은 기본 뼈값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데 요번에도 SK케미칼 어때요?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빠지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다 그래도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렇게 해서 먹을 확률 5%, 깨질 확률 95%.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꾸 5%의 그런 객기를 부리지 마세요. 95%를 따르세요. 5%가 어쩌다 맞더라도 5% 한 번 맞으면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야, 5%가 맞아. 야, 저 사람 맛 다 틀려. 5%가 맞다. 밭! 이러고 객기 부리고 또 하거든요. 해보세요. 그게 또 맞나? 그 다음부터는 계속 틀릴 테니까. 이 확률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한두 번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확률들은. 그래서 이런 확률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투자는요. 확률의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뭐 외국의 투자가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주식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더 냉정하게 말하면 주식은 확률의 게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그러냐? 확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식에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막 빨리 올라가거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뭔 말했으면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실은 이거를 갖고 있는다는 게 뭐 그렇게 너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뭐 해서 끙끙대서 다시 또 막 올라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이게 괜찮을 거냐라는 그런 거. 차라리 제가 이게 꺼져. 다시 연결했네요. 이게 차라리 제가 이런 게 아니요. 요런 게 아예 없어 버리면은 제가 오히려 더 그래도 한 번쯤 더 이렇게 들고 있어도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게 있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약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이 회사가 근데 굉장한 게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올라간지는 아시죠? 네. 뇌전증 그거 FDA 승인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 SK케미칼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라도 그래도 그 어느 정도 혜택은 보겠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SK바이오팜이 이제 곧 상장을 하죠. 맞나요? 네. 아닌가요? 네, 예. 아니, 바이오 등유. 예. SK바이오팜이 이제 곧 상장을 이제 올해인가요? 아. 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그동안 SK바이오팜이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본 것도 있어요, 요번에. 그런데 이제 그게 상장이 되면은 SK바이오팜이 직접 그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가 희석이 될 거다, 그 부분이. 왜 그동안은 그 회사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 회사가 상장이 앞으로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은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뇌전증 치료에 대해서 FDA 이번에 승인받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사 같은 것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번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를 혼자 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1부터 100까지 그렇게 FDA에 다 승인을 받고 그렇게까지 제품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역사상 이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은. 그냥 다른 회사들이 FDA 승인받은 거하고는 실은 잽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일단은 이건 대형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팍팍팍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소형주 같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홀딩은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네. 비중도 너무 많아요. 40%면. 그래서 예, 저라면 저는 조금만 더 올라오면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겠어요. 절반 이하로. 예. 그 손절을 하라는 말씀이죠? 손절까지는 굳이 아니고? 예,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저라면은 저는 만약에 저다 제 계좌다. 네. 그럼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합니다. 왜냐면 더 지금 아니 좀 더 올라오면 파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네. 부분을 주연님 잘 생각하셨는데 또 주연님 이 부분을 하면 이 반장은 팔 거래 자기라면 이 부분만 오해해서 들으실까 봐 그런데 주연님 아니에요. 문제는 안 뭐냐면 우리가 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비판을 할 때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해야 돼요.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해야 돼요. 대안이 있는 비판을 대안이 할게요. 없는 비판은 뭐라 그래요? 비난이라 그러죠. 대안이 있는 비판과 비난은 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안 좋은 소리 하는 거는 같아요. 그러나 대안이 없는 비난과 대안이 있는 비판이 같은 거예요? 틀리죠. 틀린 거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라면 팔겠습니다라고 했던 거 저는 이거 말고 좋은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런 실력이 되지만 주연님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있냐라는 거야. 이거는 틀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함부로 모르는 분들한테 이 상담이나 이런 걸 안 하는 이유가 팔아. 그분의 실력도 모르는데 팔라 그래? 뭐 대안이 있어? 그러느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라면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반장은 한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저라면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과연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대안이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대안이 없으시면 무조건 판다는 게 과연 답일까라는 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네. NHN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NHN은 제가 뭐라 그러던가요? 저는 왜냐면 NHN은 게임 제한 규제를 했잖아요. 아니. 그 혹시라도 제 방송 안 보셨구나. 괜찮아요. 예. 제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NHN 다시 또 올라올 거라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산 네, 거예요. 올라오죠. 예. 예. 근데 사는데 꼭 안 좋은 모습에서 사시네. 쭉 뻗을 때 고치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주식 사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제가 주연님을 판단한다면 주연님은 주식의 매수 타이밍을 아무도 모르는 건 맞지만 굉장히 못 잡으시는 분이세요. 예, 이거는 이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재작년인가 작년에 샀어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네. 근데 차라리 요번에 이 모습에서 나 또 산 줄 알고 아니에요. 그럼 됐어. 차라리 그럼 나. 네. 예. 그러고 일단은 이 NH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는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NHN이 요번에 또 안 좋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저라면 NHN을 일단은 지금 한번 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래요? NHN이 여기에서 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또 갭을 메꾸는 하락이 한번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NHN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빠지면 또 올라오고 막 이래요. 이 회사는. 근데 문제는 이 회사는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건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해요. 예, 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 상담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생방송으로만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02786-1022-1023 그리고 무료 문자는 013-3366-8288이고요. 여러분들 전화 무료 문자 그냥 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부산을 갑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백스코에서 하는데요. 제 2전 시장입니다. 백스코가 전 시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 2전 시장 323호고요. 그리고 시간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2시 반이라고 그랬는데 2시 20분입니다. 10분 더 땡겨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시 20분부터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올해의 시장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볼 요소들을 제가 생각하는 요소들을 미리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들으시기 위해서 저희 멘티들은 좀 많이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요. 저희가 생방송은 아니에요. 방송은 있는데 생방송은 아니라서 2월 1일 날 저희가 의정부에서 합니다. 의정부 신한대학교 배달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저 수원입니다. 수원이요? 예. 예, 성함이? 홍정의. 예. 누구요? 홍정의. 아, 권 선생님. 예, 연세가?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요. 주식 경영은요? 예.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예, 조금 했어요. 예. 아, 그래요. 일단 그래요. 먼저 권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대웅제약 매수가 얼마요? 13만 9,500원. 예. 비중은요? 30%. 예. 또 있나요? 불러주세요. KMW 예. 6만 원. 예. 30%. 예. 동성제약 네. 30%. 예. 2만 1,000원. 예. 세 가지. 한번 좀 계좌 상태를 제가 볼게요. 계좌가 예. 어떤가요? 예. 일단은 잠깐만요. 지금 인터넷이 이제 되네요. 예. 후후후후. 저희 방송을 보신 지는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죠? 아니, 올해 계속 보는데요. 예. 그래요. 그런데 계좌 종목 선택이나 이런 게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고 했다라면 이렇게 선택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셨네. 어떤 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KMW. 아, 그래요? 예. 근데 솔직히 제가 KMW는 거의 상담을 잘 안 해요, 이제는. 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전 KMW에 대해서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만큼 많이 드렸던 건 기억하시죠, 계속? 예. 제 방송 보셨으면,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권 선생님을 제가 뭐 혼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일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면 KMW, 제가 뭐 저번에 주에도 전 이거 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뭐 KMW에 대해서 아예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 주식 이외에 5G는 볼 거 없습니다라고 계속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 내내 떠드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저 하나밖에 없어요. 뭐 5G가 좋습니다 막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5G 하면 얘 말고는 다른 거 다 볼 거 없고 얘가 대장주예요. 무조건 얘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주가 오르기 전에. 예. 다 한참 오르고 나서 그런 얘기들이 됐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KMW는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 드렸다고 전 자부해요. 예, 진짜 전 이거 하나로 애국 끝났어요. 진짜.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KMW 6만 원에 사셨어요. 그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KMW를 만원 초반에 만원 초반이나 2만 원에 산 사람과 6만 원에 산 사람은 같은 KMW 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KMW를 뭐 6만 원 이렇게 사신 분들, 7만 원 사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 KMW가 6만 원이면은 만 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만원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6배, 5배 반에서 6배가 오른 가격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5배에서 6배 오른 주식을 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궁금해요. 진짜 이렇게 사신 분들한테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세요, 저는? 5배, 6배 오른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신지 전 진짜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게 20배 간다 그래도 전 못 살 것 같아요. 전 솔직하게. 왜? 펀더멘탈이라는 거를 보고 공부해보고 그 회사가 어떤지 알고 그 회사가 오른 폭을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외줄타기거든요. 올라도. 수급에 의한. 그런데 그냥 사세요. 무조건.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나쁜 버릇은 안 고쳐져요. 잘. 그래서 그 버릇을 또 하세요. 다음번에 다른 데 가셔서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내가 주식 사면 빠진다. 뭐 내가 주식 사면 뭔데? 이런 말을 너무 자랑스럽게 하세요. 그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엄청나게 창피한 거예요. 얼마나 못하면은 자기가 주식 사면 빠져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어쩌면 그렇게 못 잡는다는 소리야. 왜? 그 주식을 모르니까. 지금 KMW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다 하는데 제가 KMW 얘는요 이미 자기 펀더멘탈 갈 거 다 뽑고요. 수급까지 가서 그 다음은 이제 계속 수급에 의한 흐름이라서 여기서 이걸 올릴지 뺄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이 회사는 지금 펀더멘탈로 해석하면은 큰일 나요. 왜? 이 회사는 이미 펀더멘탈은 제가 말할 때 그때 이미 그걸로 주가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펀더멘탈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수급이에요, 계속. 개인들이 붙어 올려? 그럼 올라가겠죠. 개인들이 계속 누가 팔아? 그럼 빠져요, 이거. 이건 지금 펀더멘탈이 아니라서 이런 주식들은 지금 실은 안전한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안전한 주식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 주식은 이제 위험한 주식으로 바뀌었어요. 상황이. 시청자 이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KMW에 대해서 아직도 다른 방송에서 질문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무슨 펀더멘탈로 이거 막 얘기들 하고 하는데 뭐 그 회사의 이 회사의 이를 제대로 알면 이 회사의 펀더멘탈은 지금 주가에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저는 솔직히 이젠 수급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계속. 제가 그래서 이때인가 상담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가 KMW 맨날 안 하다가 요때인가 한번 상담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작년 9월인가요? 예, 요거 떨어지기 직전에 제가 딱 한번 이 얘기를 꺼낸 적 있죠. 이 회사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잘하는 회사지만 제 눈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이미 펀더멘탈에 의한 상승은 끝나고 계속 수급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한번 무너지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내려갈지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 회사는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 회사.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라면 그냥 전 팔 거예요. 6만 원이라면. 이 회사가 올라간다라도 팔 거예요. 왜? 이거는 지금 펀더멘탈이 아니에요. KMW는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수급으로 붙어서 뭐 이렇게 될지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펀더멘탈이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인한 부분은 이거 이미 여기서 다 끝났어요. 제가 이때 그렇게까지 강조했던 부분은 그래서 저라면 일단 저는 매도하는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성제약도 마찬가지고 동성제약도 지금 안 오르는 상태에서 사신 것 같은데 동성제약 같은 경우도 정말 죄송한데 권 선생님 지금 제가 권 선생님 지금 계좌를 딱 보고 지금 제가 느껴진 게 있어서 그런데요. 죄송한데 권 선생님 일단은 동성제약도 일단 매도하시고요. 예 선생님 죄송한데 동성제약도 매도하시고요. 대웅제약은 30%를 갖고 계신데요. 대웅제약은 딱 절반은 매도하고 15%만 들고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권 선생님이 주식을 얼마나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종목 선택이라든지 상태 들어간 주식 들어간 이 매수가나 이런 걸 보면 대충은 나오는데 권 선생님 지금 권 선생님 지금 주식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권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10년 20년 가도 수익 절대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저는 지금 몇 가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고치시기 전까지는 수익 절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 선생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좀 아픈 소리인 줄 아는데 제가 우리 권 선생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 선생님 이렇게 해서 내가 왜 돈이 안 벌리지? 절대 안 벌립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10년 20년이 가도.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걸 깨우치시면 바꾸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제가 발견해서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 못 드리고 하여튼 고치세요. 지금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좀 무거웠는데요. 그래도 오히려 권 선생님한테 약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고맙습니다.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얘기 해드리면 저도 참 좋죠. 근데 저도 워낙 마음이 정말 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하거나 좀 센 얘기 해드리면 저도 마음이 무겁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절대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칭찬이 물론 고래도 춤을 추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칭찬이 적절할 때 필요하지 계속 칭찬만 해줘봐요. 계속 좋은 얘기, 여러분들 칭찬도 어쩌다 한두 번 들어야 기분이 좋은 거지 매번 뭐 할 때마다 와 끝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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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래봐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놀리는 것 같이 들려요. 그리고 되게 기분 나빠요 오히려. 그건 칭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계속 고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진짜 칭찬을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악역을 때로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저도 악역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죠. 대신 여러분들한테 또 힌트도 되게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KMW 같은 것도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힌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준 사람이 어딨어 오기 전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2-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원주에 사는 정현철입니다. 원주에 사시는 장 선생님. 예. 예, 연세가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10년 됐는데 뭐 엉망이에요 사실.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엑셈 그 3,000원에 50% 가지고 있고요. 3,000원에 50%요. 그다음에 많이 드림텍 드림텍이요. 예. 40% 예. 7,000원에요. 예. 제주반도체 10% 4,400원 이렇게거든요. 4,400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10%. 이거 XM을 50%나 들고 계세요? XM을 어허허. 그래요. 분명히 주식을 그래도 좀 오래 하시고 하셨으면 저한테 분명히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반장님 여기 제가 엑셈에 비중을 좀 많이 투자한 이유가 예. 이게 이제 그 데이터 보안이라고 그래요. 전 잘 모르지만 뭐 큰 기업이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 많이 들어가서 이게 유명한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강소기업인 것 같고요. 예. 또 이게 이제 앞으로 5G 시대가 되고 그러면 속도는 빨라지고 이게 전송속도 빨라지면 보안, 개인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필요할 것 같, 그런데 적합한 회사인 것 같아서 투자를 했고 좀 오래 갖고 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오래 가져가려고 한다. 예,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무슨 뭐 그 정치 그분 서울대 그 대표이사가 서울대 하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쪽 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정치 쪽에도 이렇게 연관이 예, 되는 맞아요. 엮게 돼 버리는 것 같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요. 저는 오래 가져가는 거 반대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아 그래요? 예. 제 이 XM이라는 회사, 이 회사를 그래도 접근하신 거 보면은 그래도 확실히 주식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셨는데 주가도 하신 거 보니까 이거 나름대로 매력을 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XM이라는 회사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게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알려진 회사가 아니에요. XM이라는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관리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그런 거 이렇게 그런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개발해주고 그런 거 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이 자료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고 이러는 회사예요. 솔루션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5G가 하면 뭐 할 거다. 이게 뭐냐면 뭐 이제 이 기계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막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막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들 필요로 하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보안 중요하고 뭐 이런 시스템들도 더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좋게 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하나 놓치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러는 소프트웨어 업체나 솔루션 업체들 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자기네들 회사, 그러니까 탐방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관련된 회사들 탐방 다녀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만이 엄청난 기술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들 해요. 그런데 실은요. 경쟁업체 비슷한 업체 가잖아요. 자기네도 다 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생각한 것 같이 회사에서 말하는 말을 죄송한데 그냥 회사에서 뭐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말을 곧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데들 경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이해가 되세요? 뭔지? 네, 네. 그러면 경쟁이 세면 그건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전 이 회사에 아직 재무제표를 안 봤어요. 근데 이 회사에 한번 재무제표를 볼게요. 아마 이 회사 재무제표 안 좋을 겁니다. 그죠? 안 좋죠. 이 회사 한 분기 매출이요. 7, 80억 사이에요. 한 분기 매출이. 한 분기 매출이.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뭐 10억 났다가 적자 났다가 또 한 10억 났다가. 작년부터 재작년 실적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이게 경쟁력이 엄청난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시스템 통합이나 이런 뭐 소프트 업체 이런 데들 이런 솔루션 이런 데 만드는 업체들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경쟁이 되게 세고요. 생각보다 시장 점유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웬만해서 수익 더 많이 내기 어려운 시장을 혹시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예? 예, 네네. 레드오션에 해당해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뭐 자기네가 뭐 5G 스마트 솔루션으로 해서 뭐 엄청나게 한다. 글쎄요. 그래도 이 회사가 수익이나 매출이 확 늘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는 이거 가져가는 거에 뭐 이거는 뭐 자기 그 생각이시지만 근데 전 이 회사를 그래서 주봉을 보더라도 이 회사의 주봉은 이게 최근 한 5년 동안의 주봉을 보더라도요. 2015년도에 잠깐 반짝한 것 빼고는 그 다음 회사의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이 회사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회사가 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 약간 정치 관련 테마로 잠깐의 주가가 반짝 그 정도. 그래서 근데 전 뭐 테마주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건 뭐 갖다 붙이면 어떻게 또 갖다 붙여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로 인해서 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좋게 본다. 그래서 오래 가져가겠다. 그거에는 전 반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아니, 판사님, 그리고 여기 이번에 여기가 네. 그 마곡지구가 거기에다가 100억인가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기업이 100억 들여서 투자할 정도면 굉장히 그게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투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공장 지우고 난 다음에 재무 구조에 허덕이는 회사들도 허다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면요. 자기 주식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자기가 주식을 안 갖고 있고 냉정하게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그냥 별 볼 일이다. 이렇게 볼 거를 희한하게 자기가 그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좋게 봐버려요. 그래서 그 뭐 100억을 지어서 그거 한다? 오히려 건물 지은다 그러면은 주가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선생님? 주식 돈이 들어가니까 당장은 떨어지지만 예, 당장 떨어지죠. 떨어지지만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회사가 무슨 뭐 공장을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KMW 따질게요. KMW 같이 뭘 막 찍어내야 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렇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실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요. 영업이익률이 워낙은 장사가 잘 된 데는 높아야 됩니다. 실은 왠지 아세요?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없거든요. 뭐 판관비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서 뭐 기술개발비 들어간다 그러는데 장치 산업들보다는 훨씬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재무제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과연 이 회사가 정말 그렇게 좋은 회사고 장사 잘하는 회사일까요? 라고. 그렇진 않아요. 저는 제 눈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말할게요. 드림텍 같은 경우도 40% 정도 되는데 주가가 한 7,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승 패턴에서 안 좋은 패턴이에요.
좋은 패턴으로 나갔다 안 좋은 패턴으로 지금 들어가서 얘는 보시면 7,000원 밑에서 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맞고 하죠. 그럼 얘는 여기서 올라갈 확률보다 이 근처에서 혹시라도 빠진다 그럼 얘는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왜냐? 얘는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빠지면 얘는 저가 보러 가요.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한 5,400원인가요? 저번 이 저가였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5,400원, 300원. 그래서 그거 깨면은 얘는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아니면 얘 한번 저가 보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일단 매수가가 근처에서는요. 매수가 좀 넘었으면은 한번 이익 실현하시고 정말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한 10%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주반도체인데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좀 올라는 오는데 4,400원에 있는데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15년도에 제가 한번 관심 있었던 회사라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오르긴 그때 한번 오를 일이 있었어요 좀.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은 잠잠해요. 그래서 실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많이 올라가는 회사로 만약에 이거 반도체니까 이 회사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한데 제주반도체는 그렇게 혜택을 보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 그냥 요것도 수익 조금 나시면은 나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종목 선택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종목 선택 세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종목 선택을 다시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현금 안에서. 금방 하나만 좀 답해 주세요. 죄송한데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걸 하기 때문에요.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면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부산을 갑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백스코 제2전 시장을 가는데요. 오후 2시 20분부터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시장을 정리하면서 작년 시장이 주는 사인, 올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사인을 좀 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멘티 들어와서 좀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서 강의하니까요. 다다음 주죠. 2월 1일 날입니다. 2월 1일 날. 그러니까 잘 의정부 신한대학교에서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부산의 박망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성함이? 박망규. 박 선생님. 연세가? 70대 초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하다 마다 한데 좀 오래됐습니다. 좀 오래되셨구나 그래도. 네.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하노이 바이오 파마. 매수가 얼마요? 35,500원에 40%. 40%요? 네. 그리고 또 국일제지. 국일제지? 네. 국일제지 6,050원에 40%입니다. 네, 두 개. 깔끔하시네. 네. 그래요. 한올 바이오하고 국일제지.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한올 바이오 파마가 단가 좀 높은데 이게 안구 건조증 성공 사례가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궁금해서 좀 반장님의 그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죄송한데 박 선생님 주식 네. 좀 오래 하셨다 그랬죠?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국일제지는 매수가가 국일제지 매수가가 거의 6,000원이에요. 6,000원이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에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금 보시면 보시겠지만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금 35,500원이면은 어디냐면 이 가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딱 보면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저만 보이나요? 예. 뭐냐? 예. 굉장히 안 좋은 매수 타이밍에 주식을 산다는 굉장히 특징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뜬구름은 잡았습니다만 이 성공 건조정 뭐 삼상 성공에 대한 그게 이제 미래 있어 가지고 어디 잡았는데. 예, 그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제가 이런 거 조심하라는 게 이쪽은 왜 네. 그러냐면, 부산에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네네. 부산에 본사 있는 바이오 큰 기업 하나 있었죠. 바이오 기업 있잖아요.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잘 모르겠는데 부산에. 신라젠. 신라전이 부산인가. 네네. 제가 신라젠 그때도 한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했지만 네네. 바이오나 이런 쪽들은 여러분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진짜로.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뜬구름 이야기 잘하셨죠? 네네. 네, 맞아요. 뜬구름 같아요. 저는 솔직히 바이오 잘 모르겠다는 게 뜬구름 같아서 그래요. 네네. 그 바이오에 이쪽에서 이거 하면은 뭐 이게 뭐 뇌질환하면 뇌질환 뭐 세계 시장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막 정말 회사는 거의 뭐 시작 하나도 못 내는데 미래의 뜬구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이오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만약에 이 한올바이오를 뜬구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근데 한올바이오는 뭐 그렇게까지 뜬구름은 솔직히 아닌데,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올바이오를 보시기에 옛날부터 얘네들은 업력이 그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한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 매 분기 매출 250억 전후로 해서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영업이익 20억, 30억, 50억 계속 꾸준히 내죠. 네, 그래서- 제가 구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셨어요? 네. 그래, 안 보신 것 같은데. 근데 한올바이오는 그래서 이 회사는 뜬구름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보셨지만 이 회사는 안구 이런 거 그 저만액 있잖아요. 선생님 네네. 아세요? 예. 네네. 이 회사 매출이 왜 250억 뭐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면 저만액 쪽에서는 이 회사가 그래도 빵빵한데 그거 이외에 볼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네.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성장성이 그렇게 막 엄청난 게 아닌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초반에 바이오들 움직일 때 그때 움직여서 다른 회사들은 거의 막 빠지고 작살났는데 그래도 이 회사는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저 실적 탓이에요. 그나마 재무제표. 네. 이해가 되세요? 예. 네네. 그런데 근데 과장님, 엊그제 이거 뉴스에 뭐 삼상이 성공인 여전히 그런 방송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더 밀게 됐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삼상이 뭐 해서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네. 그러냐면 삼상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지금 이 기사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네. 삼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삼상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 상품화 되나요, 선생님? 네, 그건 아니지. 네. 삼상을 성공해도 상품화 되는 거는 절반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상 3상 들어가면 막 이게 곧 뭐 돼서 엄청나는 거 생각하는데요. 3상 들어가서 그거 하면 절반이 안 돼요. 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엄청날 수도 있는데 이게 꼭 그렇게 엄청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임상 3상은 엄청난 거 이렇게 공식화해 버렸어요. 다 개인들이.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전 되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이 회사가요. 2018년도에 올라갈 때 지금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여기 보이시다시피 여러분 여기 갭을 그대로 냅두고 움직이고 있어요. 16,000원, 15,000원부터 2만원의 갭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되게 불안해요. 한올바이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주가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지렁이도 아니고 계속 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올라가고 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으면 얘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만약에 네.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 얘는 내려온다는 소리죠.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오겠어? 갭 메꾼다는 소리가 돼요, 잘못하면. 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걸 40% 들고 가는 건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올라가더라도. 네. 왜?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 뜬구름 나 그래도 잡겠다 그러면 한 20%만 들고 가세요. 뜬구름을 40%나 잡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네. 주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 중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조심할게요. 국일제지는 전 웬만하면 그냥 바로 파셨으면 좋겠어요.
팔았으면 좋겠어요. 국일제지 이걸 그래서 6,000원에 사셔서 그랬으니까 뭐 이걸 그 사셔서 때문에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진짜 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저 이 말하면 욕해도 사람들 좋으니까 저 진짜 궁금한 거 못 참고서 그래. 이 네. 가격에 사서 이 모습에 이걸 6,000원에 사서 이걸 먹을 거라고 크게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어요? 진짜로? 솔직하게. 그냥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어서 뭐 그래핀 거기 이제 뭐 공장 신설하니 뭐 어쩐 하니까 이제 거기 기대를 한 거지. 근데 선생님 1,000원부터 얘가요 8배가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오른 거는 생각 안 하셨어요? 아 저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네.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따따블이 간다 그래도 안 사요. 진짜로. 전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래. 이렇게 왜냐면 제가 개인들의 아직 심리를 제가 100%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근데 정말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6,000원에 이거를 8배 오른 걸 받고도 6,000원에 사시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먹을 생각이 있으셔서 사셨을까? 난 그게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네, 물론 그것도 있는데 예. 이것도 뭐 증권회사 그래도 뭐 차다이로 큰 사람이 뭐 더 나니까 또 조금 뭐가 아니겠나 하고 사긴 했습니다만. 그래요? 예, 그럼 제가 그럼 하나만 이거 저 증권사 예. 직원들 그렇게 하시는 거 있는데 저도 뭐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다 해서 솔직히 아는데 뭐 이 네. 말하면 또 뭐 아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네. 증권사라는 데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뭐 IPO가 뭐 좋아지고 뭐 IB 쪽을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지금까지 상당히 큰 수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계좌 돌려줘서 얻어내는 계좌료 수수료 수익이에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증권사 직원들은 옛날부터 뭐 인권 내죠. 그러면 이렇게 윗분들이 뭐라고 옛날 전에도 그랬는지 아세요? 야 증권사는 약정이 인격이야 그래요. 약정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매매 수수료. 있습니다. 매매 수수료를 약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증권사에서 네, 약정. 네, 그 약정 네. 수수료. 그래서 매매 수수료가 그 사람의 인격이야 그렇게 말해요. 진짜로. 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증권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뭐 저도 근무해봤지만 솔직히 증권사는요 매매를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어떤 손님이 매매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직원이 거의 수수료가 빵 찍고 있어. 그러면은 막 불러서 위에서 그래요. 야 너 이럴 거면 뭐하러 여기 있냐? 나가 그래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자리 돌아가서 지금 이런데 이 회사 좋은데 이 회사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네.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속성이 그래요. 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제발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게 제가 이런 거예요. 예, 왜냐 증권사는 절대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 얘기할게요. 증권사는 여러분 편이 전 아니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저 거기서 오랫동안 저도 생활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증권사 나온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판단하시라는 거야. 뭐 요즘 뭐 선량한 증권사들도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증권사가 그게 본 모습이었어요. 그 내부에서 제가 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판단하지 이거를 여기서 더 갑니다? 글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판단하시기 바래요. 그래요. 저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설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바이오 파마를 그러면 여기서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늘바이오 파마 저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져가시고 싶으면 비중을 한 15% 정도만 가져가시지 그 이상은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요.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원장의 주식민원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시는 그런 업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저는 아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해드린 이유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 판단하라는 걸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선량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그래도 이 사람은 선량해. 그게 맞는 거지 모르고 무조건 이 사람은 선량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증권사 지점에 나와 있는 직원들, 예, 그 직원들의 기본 부분이 그래요. 기본급에 플러스 인센티브라 그래요. 본사 직원들은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받는 건데 거의 증권사 직원들 지점에 나와 계신 분들은 기본급 얼마에 플러스 인센티브예요. 그 인센티브가 뭐냐? 여러분들 약정을 얼마나 했냐? 그 기본 그 구간이 있어요. 자기가 이 정도는 해야지 월급값. 그럼 인센티브가 없고 그 이상 했을 때부터 인센티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분들이 진짜 선량하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좋습니다. 그럼 증권사 직원이니까 무조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 물론 좋게 얘기했으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고 이거 보고 그래도 확실히 좋네? 이랬을 때 사는 거지. 좋습니다. 무조건 사?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도 말씀드리는 게 욕먹을 줄 알면서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항상 판단하시라고. 그래요. 스피드 상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한 거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해운대를 갑니다. 해운대 백스코어에 있는 제2전 시장을 가니까요. 여러분들 오후 2시 20분부터입니다. 오후 2시 20분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멘트들은 좀 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올해 어떤 식으로 볼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스피드 상담. SOU입니다. 010 950 정유주들 계속 못 오르죠. 제가 못 오른다 그랬죠. 정유주 못 가요. 정유주들 웬만하면 개인들 관심 끄세요. 자꾸 정유 수익이 어떻고 저쩌고 하고 하는데 이란 하면 중동하는 그래도 안 돼요. 왜냐? 이제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전에는 석유가 유한한 자원이라서 얼마 쓸 게 없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자원들이 많이 생겨서 석유 이런 자원들을 뽑으니까 얼마요? 몇백 년 쓰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분도 조금만 반등하면 나오시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다음 종목. 미스터 블루입니다. 20770입니다. 미스터 블루 지금 주가가 계속 잘 버티고 있는데요. 미스터 블루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전에도 탐방을 이게 제가 재작년인가 갔던 회사에서 한 번은 올라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건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쨌거나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8,200원 매수가인데 일단은 8,200원 매수가는 솔직히 경쟁력이 없는 매수가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6,000원? 6,500원? 요 정도 깨지면 일단 이 회사는 손절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한 30%니까 10,000원까지 가면은 근처까지 가면은 한 10% 정도는 파시고 20%만 지켜보시기 바라요. 30%는 이거는 좀 위험해요. 그래도 다음 종목. 남해화학입니다. 025 860 남해화학이에요. 남해화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짜 화학 본래 비료 때문에 올라가나 내려가진 않죠. 뭐 때문에 남북 관계에 의해서만 주가가 움직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북한과의 단독적이라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고 만약에 그게 다시 또 이슈화가 되지 않으면 이 회사는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40% 8,200원 매수가인데요. 아마 그거 생각하시고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여차에서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오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그게 잘 먹혔다 그래서 움직인다 그러면 한 번 먹으면 비중 줄이면서 계속 탁탁탁 파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 STX입니다. 011 810 STX입니다. STX 이거 20,000원, 26,6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거 진짜 STX 왜 사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절대 이런 주식은 공부 조금만 하셔도 많이도 필요 없고요. 조금만 해도 안 삽니다. 펀더멘탈이고 뭐고 다 봐도 업황이고 전혀 비전도 없는데 이건 주가가 빠져서가 아니라 이거 저는 STX 관련된 건 전에부터도 말씀드렸어요. 안 좋다고 나올 때마다. 근데 이 회사는 공부를 해보아도 답이 없어요. 진짜로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15% 지금 손실 많은데요.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거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YJ 게임즈입니다. 193250 예, 193250 예, YJ 게임즈인데요. YJ 게임즈도 지금 예, 주가가 계속하죠. 게임주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하는데 자꾸 게임주가 뭐 이게 좋으면 쟤도 따라가서 좋지 그러지 않아요. 걔가 매력이 있냐 없냐 그리고 걔가 제대로 시장에 먹힐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판단이 안 되면요 함부로 주식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178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죄송한데 860 하나님 제가 860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제 느낌상은 공부가 돼 있는 분은 아니세요. 예. 제가 솔직하게 지금 제 개인적으로 이거 딱 느껴봤는데 15%에 1780원 그리고 이 종목 선택한 거 보면 공부가 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건 그냥 나오셔서 다른 거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네, 연우입니다. 115960 연우인데요. 예. 예, 연우 같은 경우에 현재 20% 3만 원 매수가예요. 예. 일단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예, 움찔움찔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항이 되게 셀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가 3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가 좀 안 되시더라도 예, 매수가가 좀 안 되시더라도 요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만 한 7, 8천 원까지만 오면요. 얘는 그냥 일단은 정리하세요. 그냥 약간 손실이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한진입니다. 002320. 예. 한진인데요. 한진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가족끼리 또 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가족 이외에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또 움직였는데 여긴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올라가지 그러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슈가 또 한번 터진다 그러면 또 뭐 움찔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일단은 재밌는 거는 예, 그 강성부 펀드 쪽에서 지금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돼서 요번에 하여튼 이 가족과의 싸움이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참 재밌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계속 주가에. 왜냐 강성부 펀드한테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을 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31,0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조금만 더 가지고 가보세요. 예, 뭐 무리한 가격도 아니었으니까 예, 일단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다음 종목. 예, 삼성중공업입니다. 예, 140.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예, 계속 하죠. 지금 조선주는 뭐 LNG가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작년부터 계속 뭐 정부가 도와준다 그래도 주가 어때요? 안 움직이죠. 얘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선주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아주 비전이 좋은 그런 산업이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은 죄송한데 그냥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7,100원인데요. 싸다는 것 때문에 사신 것 같은데 이게 싸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이제 적정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성우전자입니다. 081 예, 580 예. 01580 성우전자인데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지금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이게 올라올 요인이 특별히 안 보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885원에 30% 사셨는데 죄송한데 지금 예, 4398님 공부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공부 제대로 했다면 성우전자를 이 가격에 30%씩 살 이유가 없는데 뭐 저하고 시각이 틀리면 어쩔 수는 없는데 뭐 스스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다 그럼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잘못 사신 거라고 저는 예,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만 수익 내면 나오시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 오늘은 여러분들 부산 해운대에 있는 백스코어에서 오후 2시 20분입니다. 2시 20분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예,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방송이 다음 주 방송은 합니다. 그런데 예, 생방송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설 연휴 전에는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뭐 까치까치 설날은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민족의 설날은 1월 1일보다는 예, 옛날에 말했던 구정 예, 이제 요번 설이니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설 연휴 재밌게 지내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 주식시장이 뭐 혹시라도 뭐 더 좋으면 다행이고 안 좋더라도 잘 먹고 예, 재밌게 즐기시고 연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